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AI 코어 세미나에 논문 발표를 맡게 된 유재준 교수님 연구실의 민정호 학생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발표할 논문은 이제 미카이 2021년에 게재된 IREM, High Resolution Magnetic Resonance Image Reconstruction via Implicit Neural Representation입니다. 간단하게 ANR, 그러니까 Implicit Neural Representation을 설명하자면은 Implicit Neural Representation은 이제 복잡한 어떤 이제 3D 스트럭처나 이제 씬, 이미지 등 이제 이 3D 펑션들을 이제 어떤 low dimensional input을 가지고 이제 매핑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이 low dimensional MRI coordinates 그 좌표값들을 가지고 이 image intensity, 그러니까 단순히 이미지 인텐시티가 아닌 high resolution 3D 이미지로 이제 만드는 이제 MLP를 학습시키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컨티뉴스한 어떤 볼륨메트릭 펑션을 이제 학습시켜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자를 진단하기 위해서 이제 MRI 이미지가 필요한데, 이제 MRI 이미지를 찍으려면 어떤 MR 시그널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사람의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 이렇게 숨을 쉬거나 할 때 이제 약간의 움직임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3D로 된 고해상도 이미지를 한 번의 샷으로 가져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시그널만 받아야 되는데 이제 노이즈들이 이제 껴버리니까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MR 이미지에서 생기는 노이즈, 즉 이제 모션 아티팩트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슬라이싱 기법을 사용해서 이와 같이 이제 XY축, XZ축, YZ축 이런 다른 오리엔테이션, 다른 플레인으로 아주 짧게 짧게 촬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른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위아래에서 찍는 이제 엑시얼, 그리고 앞과 뒤로 찍는 이제 코로날, 그리고 양 옆에서 찍는 이제 세지털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이런 플레인들로 촬영된 이미지들은 이런 애니소트로픽이라고 이제 애니스트로픽 로우 레솔루션 MR 스캔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미지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어떻게 방향성에 대해서 골고루 퍼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점이 이제 슈퍼 레솔루션 방법 중 하나인 SISR, 그러니까 싱글 이미지 슈퍼 레솔루션을 할 때는 이제 로우랑 하이 레솔루션을 한 장 한 장 비교하기 위해서 많은 고해상도 이미지를 필요로 하는데, 의료 영상에는 이제 고해상도 이미지를 페어로 가져오거나 HR 데이터셋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이 슈퍼 레솔루션 태스크에는 학습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은 HR 데이터셋을 학습 과정에서 필요로 하지 않고 어떤 업스케일링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컨트리뷰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Implicit Neural Representation 기법과 또 제가 아직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 퓨리의 피처 매핑을 이용해서 하이 레솔루션 3D MR 이미지로 만들어보자가 이 논문의 주제입니다. 메소드는 되게 간단한데요. 일단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 전처리 과정을 하는 이미지 스페이셜 노멀리제이션, 그리고 모델을 트레이닝 시키고 최적화시키는 모델 옵티마이제이션, 그리고 마지막 HR 이미지 리컨스트럭션이 되겠습니다. 의료 영상에는 전처리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여기서 사용하는 이 브레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마다 뇌가 같은 구조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제 뇌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뭐 찌그러져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하나의 템플릿으로 픽스 이제 즉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리지드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리지드 이미지 레지스트레이션이란 뭐냐면은 어떤 브레인 이미지를 픽스해 놓고 그에 따라서 이제 다른 이미지를 트랜슬레이트 하거나 로테이션을 시켜서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하나의 이제 템플릿으로 이렇게 통일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가지고 어떤 복셀 코디네이트를 만들 수 있고, 또 각각 MR 이미지의 오리엔테이션에 따른 어떤 인텐시티가 있을 텐데, 이 복셀 인텐시티를 가지고 노멀라이즈된 어떤 이제 이미지 스페이스 N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로써 이제
애니소트로픽함이 이제 아이소트로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단에서는 이 비번 트레이닝 단에서는 이제 노멀라이즈된 트레이닝 셋을 가지고 인풋으로 이제 그 복셀 코디네이트를 아웃풋을 이제 프리딕트된 그 복셀 인텐시티 이제 I star X, Y, G로 하는 이제 IRAM이라는 이 fully connected 네트워크를 학습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리얼 복셀 인텐시티와 비교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로스 펑션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제 MSE 로스로 이제 predicted 된 이 인텐시티 값과 I star과 그리고 이제 GT인 이제 IXYZ를 최소화함으로써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이 코디네이트가 네트워크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하는데요. 바로 퓨리의 피처 매핑인데요. 어떤 감마라는 매핑 펑션 퓨리 피처 매핑을 이제 통과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XYZ가 XY 이제 코디네이트가 매핑 펑션 없이 MLP를 통과해서 RGB에 이제 피팅하는 것보다 훨씬 결과물이 이제 잘 나온다는 것인데요. 이 이유가 이제 퓨리 피처 매핑 펑션을 쓰면 어떤 하이퍼스피어로 매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범위의 집화수를 이제 가지는 신호로 바뀌면서 이 저차원에 있는 이 코디네이트를 입력값으로 되게 다양한 차원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확장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MLP의 전에 이러한 입력값을 이런 그 퓨리 피처 매핑을 사용하면은 되게 고주파의 성분도 값도 놓치지 않고 모델이 잘 학습할 수 있다고 이제 이 아래에 있는 논문에서는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커널 펑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학습 데이터들이 있고, 우리는 이것을 이제 리그레션 해주기 위해서 왼쪽 커널 펑션 그래프인데, 이 데이터들에 대해 어떻게 피팅을 해주냐에 따라서 이 펑션의 모양이 달라질 겁니다. 즉 이 커널 펑션의 이 width, 이 가로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퓨리 피처 매핑을 통해서 이 커널 위스에 우리가 이제 우리 목적에 맞게 이제 변화시키는 게 되게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식은 이제 퓨리 피처 매핑 펑션인데, 이게 퓨리의 트랜스폼을 이제 코사인 사인의 주기함수로 표현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되게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 이렇게 사이너소이드를 이제 스케일링해서 이제 프리퀀시를 이제 컨트롤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x를 이제 코디네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직 그림이 안 나왔는데, x를 코디네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b는 이제 주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제 스케일링 펑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인풋 코디네이트를 네트워크에 바로 넣는 대신에 이제 퓨리 피처 매핑을 통과시켜서 다양한 그 베이시스 펑션을 이제 만들어줌으로써 더 약간 퀄리테이티브한 결과를 가져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명을 이제 뉴런 탄젠트 커널 이제 NTK라는 것을 하는데, 이 증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이 논문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키텍처는 이제 퓨리 피처 매핑을 거쳐서 이제 3D 복셀 코디네이트를 높은 이제 아래 2n승으로 매핑시킨 다음에 이제 fully connected 레이어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 아키텍처 구조는 이제 18개의 이제 FC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네트워크를 더 옵티마이제이션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스킵 커넥션을 사용하고, 그리고 그림에 이제 보시다시피 인풋의 6번째와 이제 12번째를 이제 컨캣함으로써 더 옵티마이제이션을 쉽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HR 리컨스트럭션인데요. 우리는 이제 노멀라이즈 스페이스 N에서 이제 덴스한 그리드를 일단 만듭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LR 이미지들의 이제 스택보다
이제 더 복셀이 많은 이제 어떤 코디네이츠로요. 그래서 이제 스파르스한 애들은 조금 더 스파르스한 애들을 조금 더 덴스하게 만들고 이 복셀 코디네이츠를 어떤 그 우리가 이제 학습시킨 프리트레인드된 모델에 인풋을 시켜서 이제 마지막 복셀 인텐시티가 생성이 되면서 이 HR이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되게 단순한 이제 메서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은 이제 논문에서는 세 가지 데이터셋을 쓰는데 이제 A는 이제 T1 그리고 B는 이제 T2 그리고 C는 이제 트레이닝할 때 사용할 이제 세 가지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T1, T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레인을 찍어서 신호를 이제 가져올 때 이제 하는 이제 다른 방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A, B는 이제 이밸류에이션을 할 때 사용할 이제 GT 이미지들이고요. 그리고 C는 이제 트레이닝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밸류에이션을 하는데요. 이제 비교 대상은 기존의 이제 슈퍼 레졸루션 기법들인 이제 SRR이랑 방식과 그리고 스플라인 인터폴레이션이라고 이제 그 기법들에 대해서 비교했는데, 이 기법들은 이제 이제 멀티 이미지 슈퍼 레졸루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K는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스케일링 팩터라고 한데, 이제 스케일링 팩터가 이제 4냐 8이냐 따라서 이제 데이터 셋 A와 그리고 데이터 셋 B에 대한 어떤 PSNR과 SSIM인데, 이제 기존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어떤 것을 얘기하고 싶냐면은 이제 퓨리 피처 매핑을 할 때 차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PSNR과 SSM 값이 이제 높아지는데, 이제 높아지긴 하는데 이제 증가량이 좀 줄어든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앞서 말한 논문에서의 퓨리 피처 매핑 이 논문에서 언급했던 것과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서는 이제 그 이미지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그라운드 트루스 그리고 이제 현재 기존에 이게 MISR 기법들을 이제 비교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퀄리티브한 이미지 디테일을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이 논문의 핵심은 이제 임플리시트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MRI에 처음으로 이제 적용시켰다는 점이 컨트리뷰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 질문이나 뭐 있으신가요? 첨언 있으실까요? 네, 방금 채팅창에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여러 개의 레이어가 표현할 수 있는 베이시스 개수가 레이어가 표현할 수 있는 베이시스 개수가 퓨리의 function. 이 여러 개의 레이어가 표현할 수 있는 베이시스 개수가 이게 무슨 말이죠? 잠깐만. 잠깐 일단 그 이찬희님 제가 이태환님의 질문을 한번 뭐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질문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리프레이즈 하면은 그 레이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여러 개의 레이어를 쌓아서 네. 이제 뉴럴 네트워크로 베이시스 펑션들을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을 텐데, 네네. 그걸로 표현되는 베이시스의 개수가 이제 프레이 펑션이 표현한 베이시스 개수보다 더 적을 것 같은데,
베이시스 개수가 더 적으면은 사실은 어프로크시메이션이 제한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능이 더 잘 나오는 이유가 뭔지 질문하실 것 같은데 혹시 이태양의 질문이 맞을까요? 어, 정학생이 답변을 못 하겠으면은 저 부분은 제가 답변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어떻게 제가 진행할까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음, 이게 MLP 단에서는, 아,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조금 더 리프레이즈 하면은 저기 이탄님께서 물어본 거는 그러면 퓨리의 피처 매핑 대신 그냥 MLP 같은 거 펑션 또 레이어를 쌓아서 그걸로 학습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해한 그 질문대에 대한 답게 맞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퓨리의 피처 매핑이랑 NTK 그러니까 뉴럴 탄젠트 커널 그 페이퍼 원래 거를 보면 뉴럴 네트워크 MLP가 결국에는 어떤 뉴럴 탄젠트 커널이라고 하는 커널 리그레션 함수 문제를 푸는 것과 거의 동치라는 걸 증명을 하고 있고 그랬을 때 그거의 아이겐 밸류 디컴포지션을 하면은 그 아이겐 그 커널에 그러니까 즉 MLP 그 뉴럴 네트워크 자체를 커널로 보고 그 커널 함수가의 아이겐 밸류 방향이 결국 아이겐 밸류 값이 컨버전스 레이트랑 동치가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 아이겐 밸류가 그래서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컨버전스가 느리고요. 아이겐 밸류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컨버전스가 빨리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이겐 밸류라고 하거나 어떤 스펙트럼이라 하는 거는 꼭 아이겐 벡터 어떤 그런 거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올소고널한 베이시스들의 코이피션트들을 다 뭐 퓨리의 코이피션트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이겐 벡터도 결국 올소고널한 베이시스들이기 때문에 그거의 아이겐 밸류를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서 그거를 이제 내추럴 이미지 같은 거나 시그널에 대응해 보면은 좀 재밌게도 대부분의 자연에 존재하는 이미지나 시그널들은 1 over f 파워룰을 따르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로우 프리퀀시 영역대 파워가 훨씬 많이 존재하고 하이 프리퀀시로 갈수록 그 인버스한 그러니까 익스포넨셜하게 점점 그 하이 프리퀀시 값들 파워가 줄어드는데 그 프리퀀시의 값이라고 하면 하이 프리퀀시 부분의 아이겐 밸류가 작다는 것과 동치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하이 프리퀀시 부분에 대한 컨버전스 레이트가 느리다는 것과 결국 NTK 시오름에서 얘기하는 것과 맞닿게 돼서요. 퓨리의 피처가 앞에 들어갔을 때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되게 익스플리시트하게 그 하이 프리퀀시 부분에서의 폴로프를 좀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 프리퀀시 부분의 아이겐 밸류를 좀 보정을 해주면서 컨버전스를 갖다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이 프리퀀시에서 조절을 해주는 건데 물론 MLP로 그걸 학습을 해서 넣어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퓨리의 피처는 익스플리시트하게 그 퓨리의 코이피션트를 핸들링 할 수 있는데 그 MLP로 하면 더 이상 우리가 튜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퓨리의 피처 매핑을 하는 거고 우리가 익스플리시트하게 그 의미를 아는 어떤 값을 조절을 함으로써 컨버전스 레이트를 조절을 해주고 싶은 건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 수 없는 그냥 데이터 드리븐 블랙박스인 MLP로 다시 바꿔버리면 뭐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유니버설 어프록시메이터니까 우리가 어떤 걸 조절해야 그 컨버전스 레이트를 조절할 수 있는지 더 이상 알 수가 없기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혹시 답이 됐을까요? 교수님 그냥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네, 그냥 이제 설명을 제가 듣고 보니까 근데 뭐 그냥 아주 나이브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사실 그냥 베이시스 개수가 더 많다고 해서 그 사실상 뭐 어쨌든 저희가 옵티미제이션 과정을 수행하게 되는 그러니까 베이시스의 코에피션트를 찾는 과정이 결국에 옵티미제이션 과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많다는 거는 익스프레션 능력은 좋지만
문제는 이제 각각 코에피션트를 더 맞춰야 될 그 코에피션트를 어떻게 보면 투닝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더 많다 보니까 이게 베이시스의 수가 더 많다고 해서 성능이 더 잘 나오느냐 하는 거는 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 뭐 이런 생각이 맞을까요? 아니면은 이거는 그냥 진짜 별개로 베이시스가 더 많으면 훨씬 더 좋은 성능이 나오는 게 맞는 걸까요? 혹시 그 저한테 질문하신 걸까요, 교수님? 아, 네. 그 신호처리 전문가이신 교수님께 아, 아니요.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저 민정 학생한테 일단 그런데 그 퓨리 피처 매핑이 한정에서는 베이시스가 늘어나면은 그만큼 더 높은 프리퀀시에 대해서 그 조절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일단 늘어나면은 좋기는 한데요. 대신 하이 프리퀀시 영역으로 갈수록 너무 하이 프리퀀시로 가는 베이시스가 늘어나면 사실 거기에 정보를 갖다가 더 뭐 컨버지션 해봤자 더 이상 피팅할 게 별로 없어지기 때문에 그 어느 시점에 가선 세츄레이트 될 거고 실제로도 성능에서 결과도 이제 그 B라고 하는 그 매핑 펑션 XY라는 포지션을 뭐 예를 들어 뭐 128 디멘션으로 뻥튀기해서 올렸을 때 그러면은 128개의 그 퓨리의 그 주파수의 코에피션트들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걸 256으로 하면 조금 더 이제 하이 프리퀀시를 더 파인 디테일로 매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지만 튠업을 그런 코에피션트 생기는 거지만 대신 이제 그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크게 하이 디멘션으로 리스팅을 해줄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것은 맞는데 그게 세츄레이션이 된다라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 네. 그리고 두 번째 그 퓨리 피처 매핑을 사용해서 이제 로 데이터를 이제 몇 디멘션으로 투사시키는 게 좋은지에 대한 가이드가 있나요? 물어보셨는데 논문에서는 어떤 디멘션을 쓰냐에 따라서 어떤 뭐가 좋다라는 그런 언급은 없었는데 이제 이밸류에이션을 할 때 이제 256 디멘션으로 다 통일시켜 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